안녕하세요. 합박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 일지 103회 영화 카지노와 범죄 이유. 범죄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게 영화더라고요. 그 범죄를 다룬 영화. 여기에서 아주 많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 학폭일지 102회를 찍고 지금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요. 그간에 안 쓴 거는 아니에요. 쓰긴 썼는데 어,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봐야죠. 예, 예, 예. 학교 폭력이 어떤 시점에 한 개의 사건이 아니라 9년째 매일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인 개들이 여기서 껄떡대고 저기서 껄떡대요. 그럼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기록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범죄자의 그 하수인 개들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이제 추적하면서 이제 범죄의 실체들을 밝혀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해요. 여기에 고정적으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고정적으로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서 그것과 무관하게 원고는 써놨는데 유튜브 찍으려면 여기도 또 시간을 써야 되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일지는 하수인들을 좀 설득해보자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데 하수인들이 누가 이걸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자주 들죠. 보긴 봐요.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하수인 하라고 범죄 하수인 하라고 제안을 받고 받았지만 알아보고 되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안 한 사람. 근데 극히 소수가 있고 내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주범들이죠. 주범. 그 범죄자들은 걔네들은 찐 시청자, 구독자예요. 하수인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하수인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하수인을 안 하겠죠. 그래도 이제 학폭일지는 그 하수인들 설득 외에도 이제 기록의 의미도 있고 이제 범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가끔 있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기본 주기는 해야 되긴 해요. 근데 필요가 준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물리적 시간 압박 때문에 이렇게 6개월씩이나 못 찍었어요. 범죄 공부한다시고 영화 보고 그 소설 책도 보고 범죄 심리학 이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왜 범죄의 심리 왜 사람들이 범죄에 뛰어들까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게 정말로 궁금하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하수인들이 각종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가 정말 궁금했어요. 나는 딴 세상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인류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뛰어드는데 뭐 기괴하기도 하지만 정말 의문이 드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범죄에 자기 인생을 던질까? 왜 자기 인생을 이런 일에 던질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고 정말로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보니까 하수인 개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범죄의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주범하고의 관계에 있는 거야.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범죄를 명령하면 하는 건데 요 둘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 범죄를 왜 하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해달라는 걸 해주고
그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의 범죄는 흉악하다. 이들의 범죄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줄창 보는데 이제 영화를 보니까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범죄 영화. 그 영화 중에서 카지노가 특히 많은 영감을 주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영화 카지노를 보고 이제 써놓은 독서 일기예요. 리뷰는 아니에요. 그 영화를 이제 줄줄이 설명할 생각은 없고 내가 거기서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 카지노를 봤다. 새벽까지 보느라 잠이 부족하다. 잘 만들었다고 감탄까지 하면서 봤다. 난 원래 이런 영화 안 보거든요. 도박, 범죄, 폭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잘 봤죠. 그 범죄의 심리를 공부하려면 뭐 심리학자, 뭐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바로 여기 영화 감독들 영화에 그 답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영화 카지노에는 여기서 내가 배운 거예요. 범죄자와 평범한 생활인의 경계가 없었다. 나는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만 주면 살인도 해주고 뭐 빚 받는다고 사람들 불구도 만들고 폭력 쓰고 협박하고 그런 특수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런 직업군의 사람들만 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던 일을 왜 평범한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특수 직업에 속한 사람들과 평범한 생활인은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예. 여기에는 뭐 시장, 세무공무원, 경찰, 뭐 각종 자영업자들, 삼겹살집 주인, 뭐 그다음에 각종 호텔이나 카지노의 직원들, 그다음에 사업가, 투자하러 오는 필리핀에 또 대사관 영사, 그다음에 이제 특수 직업군의 사람들 등이 촘촘하게 이제 맞물려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정치인은 마피아 보스와 돈독하고, 대사관의 영사는 교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삥을 뜯고, 영사관에. 사업가는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피아를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식당 아줌마, 식당 주인은 그 사업가와 마피아를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구분이 있다고, 내가 구분해서 생각한 게 잘못인 거죠. 누구라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운 거, 이 카지노라고 하나의 영화에 등장하는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였어요. 돈과 권력을 쫓는 욕망. 그러니까 멀쩡한 모습의 공무원이든 생활인이든 특수 직업인이든 똑같은 원리,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 구성원들이었던 거예요. 이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안다고. 맞아요. 내가 느린가 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느낀 거, 서로 아는 사이에 전화를 하죠. 아는 사이에 사교 활동을 하고 동업을 하고 또 같이 범죄를 해요. 서로 범죄를 하거나 같이 범죄를 하는. 거기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는데 이제
옛날엔 특수직업에 속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주인공 차무식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필리핀에선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특수직업인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한테 차무식을 어느 장소로 불러내 달라라고 하죠. 불러내주면 무엇을 할지 당연히 알죠. 그 여행 가이드는. 그래서 그 차무식은 아는 사이에 전화가 보자고 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는 사이, 친한 사이 여행 가이드가 차무식을 불러낸 거죠. 친한 사이, 아는 사이.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세 번째로 느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거기는 아는 사이에서도 죽이고 모르는 사이에서도 죽이고 돈만 주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되면 죽였어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속였고 서로 죽였고 서로 빼앗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도망자 생활, 쫓기고 있는 그 보스한테 쫓기는 생활이 이제 시작된 그 차무식은 사회에서 만난 동생, 자기 부하 직원 정파리에게 자기가 도망가야 되니까 돈을 갖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준비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이때 차무식은 그 정팔이 자기 돈을 전부 이제 훔쳐간 사람이란 걸 통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인간 삶의 처절한 진실이 이거다. 그 장면 참 안타까웠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총이 복잡하게 발사돼요. 그러니까 천군, 백군 있어서 이렇게 발사되는 게 아니고, 복잡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겨냥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무식을 쫓던 경찰들 있고, 그 다음에 차무식의 돈을 훔쳤고 차무식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고, 차무식이 모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자기 부하 직원 믿고 있는 부하 직원 정팔과 상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피아 조직의 동료, 친한 동료 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무식을 쫓았어요. 근데 여기에 경찰은 이제 상구의 후배와 여자를 죽인 차무식을 체포하려고 가는 거고, 정팔과 상구는 차무식의 돈을 훔쳤으니까 얘를 죽여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상구는 자기가 데리고 온 사회 후배인 남자와 여자를 차무식이 죽였기 때문에 원한이 있고, 그래서 경찰한테 정보를 넘겼고, 존은 보스의 명령으로 차무식을 쫓는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유가 다르니까 서로 향하는 총구가 다른 거죠. 총구의 방향 각자 자기한테 이유가 있으니까. 이 영화 내내 제일 재밌었던 게 갑은 을을 속여요. 을은 병을 속여. 각자 이 연쇄가 전부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속이고,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놈한테, 얘는 속였는데 또 다른 놈한테 속임을 당하고, 친한 사이에 속이죠. 그리고 이제 차무식은 동생 정팔한테 잘해줬는데 실제로 잘해준 사회에서 만난 동생 정팔한테 죽임을 당해요. 진심은 짓밟히고 욕망 열차는 치달리기만 할 뿐, 다른 가치들은 하찮게 버려진 거예요. 사람 목숨도 하찮은데 뭐 그 외에 그 삶의 다른 가치들이 뭐 살아남는 게 있겠어요.
친해야 속이기 쉽고 속여서 빼앗고 죽였다. 친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제 진짜로 제 관심사, 친한 사이를 도대체 어디에 쓸까? 이게 요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제 감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일반인들이 8살짜리가 이 범죄에 참여해요. 이 범죄의 이유는 관심 없는 거예요. 범죄를 시킨 사람이 자기한테 약속해서 받아야 될 그 보답,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8살부터 80대까지,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이 이 학교 폭력에 참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 각자는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하수인들한테 이 범죄는 해서는 안 된다, 참여하지 말라, 이 범죄의 목적이 뭔가, 이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별로 하수인들한테는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범죄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 하수인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 고맙습니다.